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 아침이면 모두가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하죠. 자, 그래서인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가끔은 나이를 말하는 사람도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 걸까요? 나이 세는 방법에도 언어 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보는 건가요, 우리? 제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요. 언제 나오시나 오매불망. 진짜죠?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소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 책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긴 한데요. 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 책을 또 준비하시는군요. 네네. 책 나오면은 또 애청자분께 물론이죠. 좀 뿌리는 시간을. 물론입니다. 빨리 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어른이들 알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예. 사람 만나는 시간도 좀 줄이시고 책을 빨리 좀 나와야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좋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쓸 일을 생각하니까 우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른이들 응원해 주실 거죠? 예. 네. 많은 분들 함께 좀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올해 들어서는 처음 뵙는데 한번 또 풍성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전에 상대방 나이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나이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보통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존댓말을 쓰고 예.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번 올해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이죠? 존댓말과 반말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한 말로 통일해보자. 그렇다면 존댓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반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게 없이 네.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형진 씨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지만 형진 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 어른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예. 자, 일단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존댓말, 반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존댓말 혹은 반말을 써야 된다면 존댓말이 좋을지 반말이 좋을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 혹은 담당 PD에게도 반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반말로 통일한다면 반말로 하면 되죠. 그럼 반말할래요. 그럴까요? 반말하죠. 뭐. 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왜 아이들한테는 반말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배워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한번 나이하고 관련해서 다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혼내시는 건 아니죠? 혼내는 거 아니고요. 형진 씨,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 질문을 굉장히 스타카토로 하면 형진 씨는 혼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뭔가 옛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요? 예. 네. 어쨌든 형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댓말로 좀 통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존댓말을 해야 좀
반말할래요. 그냥 반말.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나이와 관계없이 존댓말과 반말을 해야 한다면 네. 어떤 것을 고르시겠는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번 주가 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네. 한 살 먹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유가 뭘까요?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설날은 언제죠? 우리가 음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양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음력이요. 음력이죠. 예. 자, 그러면 나이는 언제 먹는 거죠? 1월 양력 1일. 1월 1일 아니면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 아, 그래요? 그럼 동갑은 뭐죠? 동갑? 동갑은 같은 해 태어난. 같은 해에 태어난 건가요? 그럼 양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음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양력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럼 동갑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예. 동자는 같다는 거고 갑은 뭘까요? 그러면? 갑이요? 네. 너무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60갑자 있잖아요. 예. 우리가 60갑자가 같은 사람을 동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갑내기라는 건 양력이 기준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같은 사람.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동갑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60갑자가 같아지는 거고 예. 띠가 같고 이렇게 해서 회갑이 될 때 똑같이 회갑을 맞는 사람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동갑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기는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음력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나이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양력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 1월 1일 새해가 되면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같이 한 살을 먹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는 세는 나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 국가 예.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세는 나이로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 오히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거든요. 만 나이.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일 때 나이를 먹어요. 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또 만 나이도 가끔 사용을 하죠. 예. 여러분 약봉투 같은 거 보면 약봉투에 나이 쓰잖아요. 예. 그거는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만 나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또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촉법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법적으로 모든 나이는 다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쓸까? 예.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해요. 궁금하나? 사실은 이 세는 나이는 한자 문화권의 기본적으로 전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자 문화권의 아주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는 다 세는 나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모두 다 사람들이 같이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게 남아있고 다른 나라는 다 양력이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가 아직까지 쓰일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네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고 왜 네.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 물론 친해지면은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 살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살이 어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살이 어린 사람이 한 살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호칭도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죠. 한 살이 많은 나랑 동성이다 그러면 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같거나 나이가 어리면 이름을 부르거나 야 이래도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뭔가 너무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두 사람이 생일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한 달 먼저 태어난 사람하고 한 달 후에 태어난 사람하고 어떤 때는 나이가 똑같고 어떤 때는 나이가 다르죠. 그러면 네.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아, 애매한데요?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얘기해서 1월 1일이 되면 모두 다 같이 나이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예. 저는 그 옆집에 이제 살던 오빠가 있었는데 예. 이 오빠가 8살이었어요. 저는 7살이었고요. 8살, 7살. 그렇죠. 예. 이 오빠가 자기가 8살이다. 학교를 다닌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애기 취급을 하면서 막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7살에서 8살이 되는 그 새해 첫날 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학교 가니까? 아니요. 8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옆집 오빠가 8살이었잖아요. 예. 저도 8살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옆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 8살이 되었어.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나는 9살이 되었어. 야, 이 나이 차이의 벽이란 절대로 허물 수가 없구나. 따라잡을 수 없죠. 예. 네, 8살 아침 새해 1월 1일에 깨달았답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나이를 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야만 이 존댓말 반말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나이에도 네. 그 존댓말 뭐 반말 이런 언어가 좀 깊이 자리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언어의 문제가 우리가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서로 다른 말을 써야 할까? 올해는 한번 2021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가 만 나이가 있고 새는 나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또 한 나이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퀴즈 맞히는 분에게 제가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요? 네.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낼까요? 책 좋네요. 오늘 책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 요 퀴즈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문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네. 문자 소개를 좀 먼저 해볼게요. 네네. 9896번님 서로 존댓말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0215번님 반말이요. 회사에 적용한다면 위계질서 없이 평등한 관계로 좀 더 유연하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팡팡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공감이 되고요. 멋진 문자인데요. 예. 이분께 책 한 권 드려야겠는데요. 이 퀴즈만 아까 다른 퀴즈 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퀴즈 낸 거 거기도 여기도 좀 드리고 다음 퀴즈도 드리고 좋습니다. 0416번님 존댓말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 듣기도 좋으니까요 하셨고요. 3647번님 반말이 훨씬 빨라요. 스피드한 현대 사회에 반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4715번님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정확해진다면 반말로 통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480번님 존댓말을 사용하면 심신 안정과 분노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다. 아주 대단한데요. 이분께도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답 기준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7289번님 반말 존댓말도 그렇고 호칭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름 부르면 더 평등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서방님, 도련님 정말 시겁했네요. 조선시대도 아니네. 라고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슬라생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존칭으로 좀 높여야 합니다. 반말로 하면 서로 간에 예의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존칭은 나이 어리더라도 써야 하고요. 어른들도 항상 존칭으로 좀 대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YTN의 미남 최영진 아나운서님 영원한 친구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회심의 문자인데. YTN의 미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사람은 접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투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가 뭐였죠?
퀴즈가 뭐였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나이 세는 방법이 나이 세는 있어요. 방법. 만 나이하고 만 나이. 그다음에 세는 나이는 얘기했죠. 예.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은 다행히 형준 씨한테 낸 게 아니라 우리 슬라생 어른이들에게 냈기 때문에 어른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하고 방송만 하면 제가 좀 이 시간에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그러세요? 더 똑똑해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신정 교수님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책 소개 잠깐만 해주실래요? 어떤 책을 선물로 드리는지? 네, 언어의 줄다리기라고요. 2018년에 냈던 책입니다. 새 책은 제가 출간을 한 올해 늦어도 하반기에 낼 거니까요. 예. 그때 제가 또 많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1111번님 띠나이, 땡. 7117번님 빠른 나이. 땡 안 하시네? 땡. 0089번님 고무줄 나이라고 하셨고. 재밌네요. 4447번님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 다르게 상령일이 적용된다라고 하셨고. 네. 1306번님 정년 나이. 네. 8703번님 네. 학렬. 아직 안 나왔어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77번님 학번. 네, 아닙니다. 뭐지? 자, 아까 어떤 분이 빠른 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요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예. 정답은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빠른 나이. 예. 제가 책을 아끼게 되나요? 저 막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예. 빠른 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빠른 년생. 네, 우리 빠른 년생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 1, 2월에 태어난 맞습니다.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2002년부터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빠른 년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교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 입학을 제외하고 1월 달, 2월 달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 먼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빠른 년생이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있어요. 예. 이 빠른 년생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네. 빠른 년생이 뭐가 문제냐면 네. 저랑 네. 빠른 생 친구와 네. 저보다 한 살 위에 형이 셋이 네. 관계가 이상해져요. 관계가 이상해지죠. 예. 이런 사람 그래서 족보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족보를 깨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빠른 년생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 길게 말했던 걸 한 단어로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학교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예.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리니까 나이가 다른 사람들 하나 위면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자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예.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나하고 사실은 동갑인데 학년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내가 한 살 많은 사람하고 야자 하니까 내 나이를 추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3자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존댓말을 막 써준 거예요. 형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랑 동갑인 거죠. 예. 이래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족보 브레이커가 되는 맞아요. 거죠. 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예.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가 없죠, 당연히. 그때 태어났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빨리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빠른 년생입니다. 맞아요. 빠른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친구하고 생년이 다르지만 반말을 하고 친구인 이유는 내가 학교를 빨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빠른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이에 집착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그렇죠. 나이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 나이로 좀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이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니까 나이에 민감한 거죠.
황준 씨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궁금하죠. 예. 그렇죠. 그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서열. 예? 네. 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형이냐 동생이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분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존댓말을 쓰면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존댓말의 방점을 찍을 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말을 하는 대상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묻는가? 왜 사람들 만나면 나이를 묻잖아요. 몇 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묻는 거를 잘 보면 권력 관계가 있어요. 권력 관계가 드러나요. 나이를 묻는데. 그래서 나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 권력이 좀 없는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더 약한 사람들에게만 나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내가 권력자다 이런 의식을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우리나라의 이 나이에 대한 민감도 이게 다 언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언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사람의 서열을 막 매기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 손아랫사람, 낮은 사람. 그러니까 존댓말 반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윗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과연 사람한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이죠. 이런 문제 꼭 한번 올해 설날 이야기를 같이 가족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떡하죠? 2649번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나이, 0914번님 호적 나이, 5712번님 육식갑자 나이, 4636번님 애먼 나이, 4715번님 시간 나이요. 쌍둥이들은 따집니다. 2016-0606-3661-8809번님 정답 연나이라고 하셨거든요. 오, 정답입니다. 연나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입니까? 네. 야, 그래도 정답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신지영 교수님 책 드리고요.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